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오늘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족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족들은 당연히 부검을 반대했고요. 부검을 반대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유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유족을 믿으신 거 있으신가요? 유족들도 그걸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다 끝나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인지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못 봤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경찰에선 유서 내용은 사진 촬영을 해서 유족들에게 보여줬다는 설명이고 또 부검도 필요해서 하겠다라는 설명인데 유족들의 입장이 충분히 배려가 되지 못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어떤 경찰의 대응이 유족들의 뜻과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경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 동료들이 그 망자의 아파트에 찾아갔을 때 이제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유서도 나왔고 또 유서 작성 이전에 조사받고 나와서 또 메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망의 원인은 저희가 명백히 추정돼 보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관련 규칙에 따라서 그 유서의 진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부검을 이제 검경이 결정해서 법원에 영장받아서 하는 부분은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서 공개 관련해서는 조금 경찰의 조치가 미흡해 보이기도 합니다. 미흡하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유서에 대해서 일단 사본이라도 과환부 절차까지 필요 없더라도 사본이라도 유서를 유족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아직 사본도 원본도 못 받았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필체가 맞는지 확인했다고만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만약에 부검 이후에 사체를 돌려받는다면 장례도 치러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서의 내용에 사후 처리 지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서의 내용 내지 사본은 유족에게 제공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검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강제 절차입니다. 아마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요. 형사소송법에도 예를 갖춰 진행을 하되 그 유가족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통상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경은 검증, 그러니까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유서 관련해서도 지금 유서 이전에 공개된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든가 그 형식 자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공개하고 돌려줄 필요가 있어서 이 역시도 일종의 압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유족 입장에서는 왜 빨리 안 주냐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이미 제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경은 확실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한 절차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그 메모. 강압 수사의 정황이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검이 강압 수사 의혹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이번 메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강압 수사 의혹에 있어서의 중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메모 같은 경우에는 진실성이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거짓을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야간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즉 특검 측에서는요 2차례 식사를 하고 3차례 휴식 시간을 주고 이러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외부의 CCTV를 보니 강압적 수사는 없었다라고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강압 수사가 없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서 내용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유서의 내용도 20장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메모와 같은 결의 내용들이 나온다면 파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숨진 공무원을 조사한 수사팀
특검 안에서 이 수사팀 중에 유일하게 검사 출신이 없는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수사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에 수사팀이 9개로 알려져 예. 있고 그 9개 팀 중에 유일하게 한 팀만 검사가 없는 수사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 그 숨진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 역시 파견된 경찰 3명이서 수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전 구성 때문에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강압적인 수사가 없었겠느냐. 사실 검찰도 과거에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들 역시 이런 강압적 수사를 해왔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국민의힘 이제 이성권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인권 보호관 역할을 해야 되는 검사가 빠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갑자기 또 이 쟁점을 바꿨는데요. 처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특검의 과도한 권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딱 들여다보더니 이 수사팀에는 검사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 개혁을 겨냥해서 경찰에게 이런 권한을 많이 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타겟팅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적하는 건 물론 이 사건의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야지 갑자기 다른 쪽 정쟁으로 좀 파급을 넓히기 위한 이런 그 정쟁 공격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사망 사건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의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특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 민주당에서는 특검 흔들기 멈춰라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수사기관이잖아요. 특검도 예. 한시적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게 경찰, 검찰, 상설기구라고 생각하면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당연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대처를 해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든가 또는 특검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특별검사 이 기관에 대해서 저렇게 온화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왜 정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 중에 한 사람이 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라는 또 뭐 유서 내지 메모를 써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왜 이게 정쟁이라고 평가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자 특별검사에 대한 특별검사도 할 필요성도 논의돼야 되지만 예. 지금 당장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국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국감에 뭐 소관 상임위가 불명한다 하더라도 예. 국회의장이 해당 상임위를 지정해서라도 특별검사를 국감에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죠. 예. 당신들 이거 조사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그다음에 이것만 처음 문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최호 전 평택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물론 특검은 본인들이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극단적 선택한 예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저렇게 정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검팀은 뭐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뭐 휴식 시간 다 충분히 보장을 해줬고 다른 피의자들보다 뭐 조사도 좀 덜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국토부 여성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강압수사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서 실제 강압, 회유 또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넘어선 정치 공세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 전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사도 이번에 양평군 공무원 관련된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국토부 서기관이 구속돼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하던 수사였던 것 같고요. 7월 14일에 있었고 산후조리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이번에 있던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받기 위해서 남편과 동행해서 응접실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사가 강압수사로 이렇게 묶여서 같이 비판할 소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산후조리원을
압수수색할 만큼 이게 잔인하고 강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이후에는 이 3특검 관련돼서 이런 소재를 계속 찾아서 특검 전체를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고인의 죽음을 정치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사건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박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숨도 못 쉴 정도였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걸 일단 어떻게 발생한 사건이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20대 대학생 A 씨가 결국 캄보디아에서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경북 예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 출국을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캄보디아의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흘 뒤에 A 씨의 휴대폰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5천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전화가 협박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뒤에 바로 또 연락이 두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결국 A 씨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B 씨가 최근에 다행히 구조가 되었어요. 근데 B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A 씨가 사망하기 전에 목부터 발끝까지 모두 피멍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폭행을 많이 당했었고 본인이 듣기로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다가 사망하였다라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핵심 용의자 중에 한 명이 2년 전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는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뭐 이번에 이 그 강금 폭행 사망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범은 체포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이제 도주한 한 명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정황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서 일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 같은 경우가 이 강남 대치동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동남아에서 이런 방식으로 유통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동일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경찰은 확인은 하고 있을 텐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 대치동 마약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찰에서도 코리안 데스크 신설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자, 범죄 대응에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늦었어요. 저희 캄보디아가 보면 2022년에 그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이제 한 건이었는데 올해만 벌써 8월까지 330건이라는 거거든요. 납치, 감금 관련 범죄가. 그렇다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건데 첫 번째는 관련 그 해당 치안 상황이나 관련돼서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건데 그 이유가 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본국에다 보고할 대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정자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 뒤늦게 저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코리안 데스크 등은 이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의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수사책이죠. 그러니까 범죄 발생 전에 예방과 관련돼서는 이건 사실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GDP 전체의 40% 50% 정도가 사기 범죄로 인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약간의 조직적이고 묵인하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외교적으로 수뇌부가 압박을 가해서 뭔가 치안을 더 유지하게 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좀 더 힘쓰게끔 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안 데스크 등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일단 급선무는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총리인가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일단 어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이 부분, 주 캄보디아 대사가 석 달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부터 임명하는 게 급선무란 지적,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사는 빠르게 임명이 돼야 되겠죠. 지금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나라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국가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대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사건을 키웠다,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지적은 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지난주까지 거의 한 건이었던 것이 작년에 사실 220건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캄보디아 대사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했나요? 그러니까 서로 남 탓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국에 있는 대사관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만 캄보디아 역시 대사관 한 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력과 예산이 아주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박찬대 의원도 그런 대사관의 이런 역량을 뭔가 늘리기 위해서 영사조력법 같은 개정안 발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예방하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처할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대사 임명하지 않지 않았느냐, 결국 대사 임명 안 한 민주당 탓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탓은 있죠. 왜냐하면 40몇 개국의 대사를 일괄적으로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대사들을 그냥 일괄 불러들였어요. 그다음에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정부에서 임명할 대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냥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받을 교민들의 이익 같은 거 신경 안 썼던 거죠. 두 번째는 여행 이 경보구역이라는 이 경보를 늦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급증하고 있으면 대사관으로부터 취합한 정보에 따라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받고 외교부가 빨리 후속 조치를 했어야 되게 늦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의 잘못은 그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미 이제 4달인가요? 4달째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각각 소개해 주신 여야 공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43곳이 대사나 총영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는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걸 왜 발목 잡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잖아요. 박수현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은 정부가 어련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느냐인데, 저 문제 제기할 만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잘해라, 또 여당도 잘해라, 이게 왜 발목 잡기죠? 이거는 견제 내지 어떤 책임 추궁을 넘어서서 더 잘하게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채찍을 맞기 싫다는 건데, 저렇게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더 잘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발목 잡기인가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발목을 잡아줘야죠.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전에 국내심이 여당일 때 많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 공방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발목 잡기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당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뭐 있을 때마다 입장이 바뀌면 정치 공세 발목 잡기라고 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쟁점으로 될 것 같은데, 이 국민 안전 문제인 만큼 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사조력법 같은 경우는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자꾸 이건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건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요. 대통령께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처럼 이 법률이 개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없었다, 대통령 탓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렇게 발전적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사조력법 이외에도 이 캄보디아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진 이유가 캄보디아 당국 자체가 이것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당국에 요청을 하는 이런 외교적 라인이 가동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키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